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유도와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수식이 많아서 그렇지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지 전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부분은 사실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전자유도, 유도기전력, 유도전류라고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유도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쵸? 어떤 말? 유도.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전자유도라고 해서 자석을 놓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게 전선입니다. 그쵸? 전선을 이렇게 원통형으로 감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스프링처럼, 마치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았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바퀴만 감았지만 실제 발전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원통, 철에다가 더 많은 횟수의 철심을 더 감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요. 자, 이때 만약에 자석을 여기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을 여기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즉 이렇게 코일을 만들고 자석을 여기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구리선에는 일단 전자가 쭉 배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전기 에너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은 이 자기장이 있잖아요. N극에서 이렇게 나가는 자기장이 이 코일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하기 때문에 자속이 커졌다, 자속이 빼면을 때는 작아졌다, 자속이 커졌다, 자속이 작아졌다. 이 크고 작아지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구리선 안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주변에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면은 이 전선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 이거 대단히 신기한 일인데요. 대단히 신기한 일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것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전자유도라고 합니다. 전자유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에 코일 하나를 이렇게 놓고, 자, 또 여기에다가도 코일 하나를 놓고, 자, 똑같이 자석을 N극, S극, 똑같이 N극, S극을 가지고 둘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이 위에 있는 녀석은 여기서 10V가 만들어졌고, 자, 밑에 있는 녀석은 여기서 20V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있잖아요. 똑같이 제가 두 명을 놓고서 강의를 해도 한 분은 한 10개 정도를 외우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20개 정도를 외우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20개를 외우는 사람을 10개 외우는 사람보다 뭐가 더 뛰어나다? 그래요. 기억력이 더 뛰어나다. 혹은 야, 집중력이 더 뛰어나다. 몇 배? 2배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석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자기장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바로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하게 되는데, 둘 중에 전기를 유도하는 능력, 이 자기를 전기로 만드는 능력이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 있는 코일이 위에 있는 것보다 인덕턴스, 유도 능력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앞으로 기호로 L이라고 쓸 거고요. 단위로는 H라고 하는데 이걸 읽을 때는 우리가 헨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일은 L 값이 10헬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L 값이 20헬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20헬리가 10헬리보다 유도하는 능력이 몇 배? 2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코일로 전기를 만들게 될 때, 즉 발전기를 이야기할 때는 유도 능력이 더 큰 거를 사용하는 게 좋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에서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은 유도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야, 유도 능력을 더 키워야지 발전기를 똑같이 돌리더라도 전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도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그림 보시게 되면은 전자유도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 그림이 되게 됩니다. 요 그림이요. 그런데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의 방향이 아주 재밌게 되는데요. 자석을 집어 넣게 되면은요, 집어 넣을 때는 자기장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니까 증가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앙페르에 이쪽에 N극이 되니까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쪽으로 전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자석을 뺄 때는요, 떠나가지 마, 감소하지 마라고 하게 되면서 자, 이쪽으로 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감소하지 마라고 해서 반대편으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이때는 이쪽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즉,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의하게 됩니다. 유도기전력은 자속의 증, 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 어떤 거요? 증감. 증감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라고 해도 되고요. 렌츠라고 해도 됩니다. 전기 기능사에서 방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방해. 그러면은 답은 렌츠의 법칙입니다. 방해 나오자마자 그냥 답은 딱 렌츠의 법칙이에요.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 이 자석 대신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왼쪽에 코일을 그대로 놓고요. 자, 오른쪽에도 코일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류를 집어넣는 거죠. 교류를 집어넣게 되면 한 번은 이쪽이 N극이 되고 한 번은 이쪽이 N극이 되는, 자,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니까, 그럼 이쪽에 N극이었다가 이쪽에 N극이었다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도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상호유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이 바로 변압기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발전기. 여기다가 중심축을 만들어서 이 자석을 돌리는 거예요. 막 돌려요. 그러면 자속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코일 변에서는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죠. 그러니까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회전기예요. 뭘 자꾸 돌려요. 풍력 발전기 돌리죠. 수력 발전기도 여러분 돌리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기요, 증기로 해서 돌리는 거죠. 화력 발전기요, 돌리는 거죠. 다 돌리는 겁니다. 자, 밑에 렌츠의 법칙이 있고, 유도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여러분, 방해에다가 밑줄 치세요. 방해.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자, 그렇다면 전기가 어떻게 해서 많이 만들어지느냐, 전기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여기서는 도대체 몇 볼트가 나오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럼 몇 볼트가 나올까요? 그거는 이렇게 된다. 자, E는 N dt분의 d phi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트. 여기에서 N은 무엇이냐? N은, 자, 일단 여러분이 전기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많이 감습니다. 권수를 많이 감아요. 왜 많이 감냐? 많이 감을수록 자석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N은 권수입니다. 권수는 몇 회 감았느냐? 자, 그 다음에 dt는요, 이거는 시간에 따른 phi는요, 자속의 변화. 그러니까 dt분의 d phi.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 시간이 짧을수록 더 유도기전력은 크고요.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수록, 회전을 더 빨리 할수록, 그 다음에 자속, 자기장의 세기가, 이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클수록,
클수록 전기가 더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류이면요. 멈춰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 자속의 변화가 있나요? 컸다 작았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되면은 전기가 유도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바로 밑에 식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식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부호. 이거는 왜냐하면 렌즈 법칙 때문에 그래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는데 실용상은 그냥 마이너스 부호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도체 운동에 의한 유도기 전력. 자, 유도기 전력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 전력을 만들 때 이제 자석을 자석을 두고 코일을 왔다 갔다 해도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자, 이쪽에 N극이 있고, 자, 이쪽에 S극이 있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도체를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때 만들어지는 기전력 E는 B, L, V, 사인 세타라고 해서 저 앞에서 우리가 F는 B, I, L 사인 세타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 비슷한 건데 B, L, V라고 하는데 여기서 B는 자속 밀도, 이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 L은 여기에 있는 도체의 길이, V는 속도, 움직이는 속도, 다니는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세타는 이 자기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를 표기하게 됩니다. 근데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죠. 자, 우발좌전. 이거는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발전기를 설명하는 거죠. 도체를 움직였을 때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발좌전. 오른손이 발전기랑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덕턴스를 한번 얘기해 보죠. 인덕턴스. 자체 유도, 코일 자체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체 유도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철심, 동그란 철심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직류 전원을 넣었을 때,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쭉 가게 됩니다. 철심을 따라서 오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때 자속이 다시 코일과 만나게 되면은 이 코일에서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전기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유도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만들었는데 그 바람이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자체 유도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자체 유도 현상일 때 여기에서도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풍기로 바람을 막 만들었는데 그 바람이 다시 선풍기로 와서 선풍기를 돌리는 힘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런 거랑 또 같은 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 유도할 때 유도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D 대신에 이렇게 삼각형으로도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덕턴스가 클수록 이 L값, 여기서 L값은 인덕턴스거든요. 이 코일의 인덕턴스가 클수록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많을수록 기전력도 또 커지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갑자기 막 식 많이 나오죠. 그쵸? 자, 요거 식 하나 중요하고요. 요거식 하나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두 식이 같아요. N 파이나 L I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L I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N 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L I는 N 파이다. 그래서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됩니다? I분의 N 파이를 계산하게 되면 L 값을 알 수가 있다. L 값 인덕턴스 N 권수 몇 번 가봤느냐, 파이 자속, I 전류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식이 바로 식 3-28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몇 가지 글 같은 게 있죠. 이런 글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 두시면 좋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인덕턴스는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지금 왼쪽에다가 코일을 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코일을 감았죠. 이 왼쪽에서 코일을 감았을 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 자기장이 오른쪽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바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체 인덕턴스, 내가 만든 것과
이 밖에 있는 상호 인덕턴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느냐. 이 왼쪽에 있는 코일을 L1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코일을 L2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자체 인덕턴스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는 얼마만큼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결합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돈이 10,000원이 있어요. 제가 1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원을 상대방에 넘겨줬을 때 상대방이 10,000원을 받게 되면은 결합계수가 1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행이나 어떤 제3자를 통해서 내 친구한테 돈을 줬는데 내가 10,000원을 보내줬는데 친구가 10,000원을 받으면은 맞는 거잖아요. 손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은행을 통해서 만약에 친구에게 주게 되면 내가 10,000원을 보냈는데 친구가 한 9,500원을 받거나 내가 10,000원을 보냈는데 친구가 9,000원을 받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 수수료를 떼어 먹게 되는 거죠. 중간에 누가 그 이익을 약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다가 전류를 흘렸는데 이 전류가 내가 처음에 보낸 것은 전기 에너지이지만 전기 에너지가 이 노란색처럼 자기 에너지로 바뀌고요. 자속으로 바뀌고요. 이 자속이 다시 코일을 만났을 때 전기로 바뀌게 되니까 내가 보낸 게 여기에 그대로 가게 되면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누가 발생한다? 이렇게 자기장이 밖으로 새나가는, 공기로 새나가는 어떻게 누설 자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효율이 100%인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거의 없죠. 사실 이론상으로 공학에서는요. 그래서 보낸 것분에 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잘 되었느냐를 그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결합계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합계수 K라고 하게 되는데요. K는 루트 L1,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L1은 이 첫 번째 코일의 인덕턴스고요. L2는 두 번째 코일의 인덕턴스고 그 다음에 M은 서로 영향을 미친 상호 인덕턴스인데 이 K가 루트 L1, L2 분의 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이 식 M대로 하게 되면요. K하고 루트 L1, L2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는 꿈의 상태. 꿈의 상태는 결합계수가 얼마일 때요? 결합계수가 바로 1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요. 그러면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적일 때는 M은 루트 L1, L2와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혹은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은 M의 제곱은 L1, L2와 같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결합계수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이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인덕턴스의 접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인덕턴스의 접속인데 그림을 제가 두 가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철심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도 철심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코일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두 개 보이십니까? 여기 L1이라고 하고 이쪽을 L2라고 하게 되고요. 자, 감는 방향이 이렇게 감겨 있다가요. L2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감겨 있게 되죠. 따라서 이쪽에 만약에 플러스 전원을 집어넣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여기는 왼쪽에 있는 코일은 자기장이 이 좌측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 자기장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L2도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흘러서, 자, L1과 L2 두 개의 자기장은 합쳐지는 형국입니다. 합쳐지는. 이런 걸로 우리가 더할 가짜를 써서 가동 접속이라고 합니다. 가동 접속. 이 접속했는데 서로 두 개가 더해지는 형국이다. 자, 그럼 반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가서요. 자, 이렇게 코일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류 I를 흘렸을 때, 자, 이렇게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방향이니까 자, 이 왼쪽에 있는 코일은 이 좌측으로 자기장의 힘이 만들어지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코일은 우측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코일을 L1, 오른쪽에 있는 코일을 L2라고 했을 때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두 개가 서로 빼진다라고 해서 이런 접속은 차동 접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뺄 차자죠. 그래서 계산식은 원래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회로의 전체 인덕턴스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되게 되는데요. 가동 접속일 때는 플러스 기호를 쓰고요. 차동 접속일 때는 마이너스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되고요. M은 여기 상호 인덕턴스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요.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 접속일 땐 플러스가 되고요. 차동 접속일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우리가 콘덴서일 때 축적되는 에너지 이런 것도 식했었죠. 이거는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QV고 자 이거는 2분의 1의 CV의 제곱 줄만큼 에너지가 저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코일에도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 이때 축적되는 에너지는요 2분의 1 이때는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의 능력 인덕턴스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압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 콘덴서의 용량이 얼마냐인데요 자 이때는 L값 L 그 다음에 I의 그 다음에 제곱 줄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CV의 제곱 대신에 LI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콘덴서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코일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몇 개 알아봤는데 이번 문제에서 식이 조금 몇 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식이 여러분 좀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노트에다가 한 번씩 써보시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이냐? 유도기전력은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해 렌즈. 2번. 다음은 어떤 법칙을 설명한 것인가?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렌즈. 3번. 자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이 해야 되는가? 방해하는 방향, 렌즈. 4번의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땡땡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땡땡이 비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에 자 이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권수에 비례하고요. 시간당 자속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뭐뭇의 매초 변화량, 자속의 매초 변화량과 권수에 비례하게 된다. 2번, 5번.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에 땡땡하고 코일을 권수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에는요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일의 권수에도 비례하게 된다. 문제가 좀 이렇게도 재밌게도 나와요. 3번 비례 6번 코일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석을 했을 때 이 코일에 어떻게 전기가 유도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코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대요.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 N극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자기장이 N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방해하는 겁니까? 자석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 이 증가하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자석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형국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답 2번. 7번. 도체가 운동하는 경우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우, 발, 좌, 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2번. 8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도, 자, 기, 기전력, 전류의 방향. 3번. 9번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하면 다른 쪽 코일에도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호유도. 10번 50회 감은 코일과 쇄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에 0.1에서 0.2로 변화했다면 크기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요거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러면은 자, 권수가 얼마큼이 되는 겁니까? 권수가 50회가 되고요. 자, 시간은 얼마큼이래요? 0.5초 동안에. 0.5초 동안에. 자속은 0.1에서 0.2로 바뀌었다니까 0.1만큼 바뀌게 되는 거죠. 답 2번 10V. 11번 권수가 150인 코일에서 2초간 1웨버의 자속이 변화했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은 얼만큼이 되겠는가? 자, 똑같아요. 이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러면 권수가 지금 150이고요. 시간이 2초 동안에 자속의 변화가 1웨버만큼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75. 12번 매초 1A의 비율로 전류가 변하여 10V를 유도하는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지금 요 것도 되지만 여기 N5 대신에 LI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L 그 다음에 I 자, 이렇게도 식을 넣을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E가 얼마라고 했냐면 만들어지는 전압이 10V 만들어진대요. 10V 그 다음에 L 값을 모르고 그 다음에 몇 초에 1A래요. 몇 초에. 그러니까 1초분의 1이래요. 그럼 L은 얼마예요? 10이겠네요. 그렇죠? 답 4번. 13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 자기 인덕턴스 1헨리는 전류의 변화율이 1A/s일 때 몇 볼트? 1A/s, 1A/s. 그 다음에 1헨리일 때 1볼트가 되는 거죠. 답은 3번 1볼트 기전력. 14번. 자체 인덕턴스 2헨리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하게 되면은 유도기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는 L 델타 T분의 델타 I. 자, L 값 인덕턴스가 2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0.1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1A라고 하게 됩니다. 얼마입니까? 20V가 되겠죠. 잠깐! 여러분께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실 때 여러분은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연습장 하나 달라고 해서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CBT 시험은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계산기를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은 조금 컴퓨터로 계산기 써보셨습니까? 엄청 귀찮죠. 마우스로 막 누르고 해야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시는 게 더 좋고,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시려면은 평소에 이렇게 쉬운 것들도 꼭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학용 계산기 만지시는 분들은 끌 줄도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 제가 왜 자꾸 이런 거 강조한다고 했어요? 왜 자꾸 강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 할 때에는 꼭 공학용 계산기를 잘 사용해야 되니까. 아셨죠? 자, 15번. L은 0.05 헨리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5초 동안에 2A 변화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똑같죠? 2V. 16번. 또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자체 인덕턴스 40mHz에서 0.2초 동안 10A의 전류가 변화했다. 40mHz는 얼마큼입니까? 0.04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기전력 구하면은 2. 17번. 단면적 A 제곱미터 자로의 길이가 L미터, 투자율 뮤 건수 NA인 환상철심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7번에 자체 인덕턴스 구하게 되려면요. L분의 뮤 A 그 다음에 N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인덕턴스를 좀 크게 하고 싶다, 작게 하고 싶다, 크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덕턴스를 크게 하려면은 길이를 줄이고 그 다음에 투자율을 높이고 면적을 높이고 권수를 높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어요. 인덕턴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일을 여러 번 감는 거예요. 여러분 모터, 발전기, 변압기 뜯어보세요. 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겨 있어요. 왜? 권수를 많이 감아야 인덕턴스가 커지니까. 이 식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도를 하려면은 지금 해설처럼 밑에 쭉 이렇게 유도하게 되면 이렇게 답을 알 수 있어요. A 대신에 A가 면적인데 A 대신에 S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요 식을 그런데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는데 유도할 필요는 있느냐?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해설 보고 이 식이 이렇게 해서 유도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과 권수의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L과 권수의 관계는 어때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권수의 제곱이 커질수록 L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이 제곱이고 여러분 비례한다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뜻은 뭐냐면 오른쪽이 커질수록 왼쪽이 커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진다. 월급, 근속년. 근속년의 월급이 근속년에 비례한다. 근속년이 커질수록 월급도 커진다. 오케이. 자, 답은 그래서 2번이죠, 2번. 19번. 권수 엔터닝 코일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자속 Phi가 발생할 때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 아까 Li는 N-Phi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때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됐습니까? I분의 N-Phi 이렇게 우리가 식을 놓을 수 있겠죠. 답 1번. 20번. 권수 200K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러서 0.025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딱 이 문제 보고서 어떤 식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쵸? 그런데 처음에 200 나왔잖아요. 200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N 권수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호로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A 흘렀대요. 5A는 뭐예요? 전류 I구나. 그 다음에 0.025래요. 0.025 자속이니까 Phi구나. 문제 L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N, I, Phi, L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L은 I분의 N Phi 가지고 풀 수 있겠구나. 그럼 I가 5분의 N 200 곱하기 0.025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죠. 21번. 권수 300K 코일에 6A의 전류가 흘러서 0.05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똑같죠. 그렇죠? I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6 들어가고요. 권수가 300, 그 다음에 자속이 0.05만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죠. 22번. 환상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권횟수를 3배로 늘리면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는가? 자, 이 식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권횟수가 3배가 되면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총 9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답 2번. 23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코일 직렬로 연결됐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이렇게 나타내죠.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가동 접속이면 플러스고요. 차동 접속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식은 이렇게 되죠. 3번처럼. 24번.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가동 접속되었을 때 따단 가동일 때 뭐예요? 플러스 EM이 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25번. 자체 인덕턴스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 가극성으로 접속했을 때 가극성이 가동 접속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가동 접속을 다른 말로 우리가 가극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차동 접속은 다른 말로요. 감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 접속 가극성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동 접속과 똑같은 얘기예요. 플러스 EM이에요. 3번. 26번. 상호 유도 회로에서 결합계수 K는 어떻게 되는가? K 아까 어떻게 됐었죠? 정확히 했었죠.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3번. 27번. L1, L2 두 코일이 접속되어 있을 때 누설 자속이 없는 이상적인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상적일 때 상호 인덕턴스 K는 자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었었죠. 이상적일 때는 어때요? K가 1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M은 어떻게 됩니까? L1, L2.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상적일 때죠. 그렇죠? 답 3번이죠. 28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의 결합계수가 1일 때 역시 이거 이상적일 때. 29번.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 250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의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면 결합계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29번. 결합계수 K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인데 자, 이때 루트 L1, L2가 160, 250. 자, 루트 160 곱하기 250이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150, 그쵸? 150.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0.75 나올 겁니다. 30번. 자체 인덕턴스가 40mH와 90mH인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 자, 이게 힌트.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결합계수가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1이라고 하는 거죠. 1. 자, 이때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은 그럼 루트 L1, L2가 되죠. 결합계수가 1이면은. 그러면 그냥 루트하고 40 곱하기 90 하면 돼요. 9, 4, 36, 3600 하게 되면 60 되겠죠. 답 2번.
31번 0.25와 0.23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그런 게 그냥 직렬로 접속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동인지 차동인지 조금 안 나와가지고 애매하기는 하지만 31번에 보시게 되면 원래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하고 플러스 2M이 되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이때 L1 플러스 L2 하고 플러스 2하고 상호 인덕턴스는 루트 L1, L2죠. 그쵸? 자, 여기다가 집어 넣게 되면은 0.25, 0.25, 0.2, 0.25, 0.23, 0.25, 0.23 한번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0.96이 나올 겁니다. 32번. 누설 자속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거냐? 누설 자속, 밖으로 새나가는 놈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 1번, 자로에 공극이 있는 경우, 공극은 공기의 극입니다. 뭐 이렇게 사이가 띄어져 있는 경우. 이때는 누설 자속이 발생하기 쉽죠. 그렇죠? 두 번째, 자로의 자속 밀도가 높은 경우? 아니에요. 자속 밀도가 높게 되면은 이미 여기가 포화됐어요. 자기장이 엄청 많아요. 그럼 밖으로 새나갈 확률이 높죠. 철심이 자기 포화되어 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고요. 4번에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작은 경우, 이 자기 회로에 자기장이 가는 길에 자기 저항이 작게 되면 밖으로 새나갈 이유가 별로 없죠. 33번 L 헨리 코일의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에너지는 W는 2분의 1의 Li, 이런 Li 제곱, Li 34번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덕턴스에는 비례하죠. 전류에는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3번. 35번 어느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류를 3배 높이면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는가? 전류가 3배가 되면요. I의 제곱이니까 3배가 됐을 때는 총 9배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W를 일정하게 하려면 L 값은 9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4번. 36번 자체 인덕턴스 40mm 헨리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식 가지고 그대로 풀면 되죠.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2분의 1의 L값 40mm 헨리,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I 10A, 10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4줄 나오겠네요. 38번 자체 인덕턴스 37번 있죠. 37번도 똑같아요.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이때 20mH 헨리와 20A래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20의 제곱. 아까 36번이 답이 2가 나오고 여기는 4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38번 자체 인덕턴스 0.1 헨리의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렀다.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는가? 38번. 똑같아요.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L값이 얼마입니까? 0.1. 그 다음에 I가 얼마예요? 5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은 1.25 나오겠네요. 39번 자체 인덕턴스가 200mH 헨리인 코일의 전류가 흘러 5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해설 보게 되면 막 좌우로 이항하고 난리가 났는데 해설대로 하지 말고 재밌게 푸는 방법, 편법으로 푸는 방법. 자, 지금 W가 얼마입니까? W가 지금 여기서 뭐가 하냐면 전류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W는 얼마예요? W가 5줄이질 하잖아요. 그렇죠? 5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00mH 헨리, 200ml면 0.2죠. 0.2 곱하기 I의 제곱. 이 I에다가 얼마를 넣어야지 5가 될까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이항하지 마세요. 이항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또 괜히 헷갈려가지고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1번 0.72 한 번 더 보고 2번 7.07 한 번 더 보고 3번 14.2 한 번 더 보고 4번 18.7 넣어보게 되면은 답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답 하나. 7.07 집어넣었을 때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전자유도와 인덕턴스에서는 우리가 전기가 발생되는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계산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계산하는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예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혼자서는 잘 못 풀겠다 하는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표시.
아, 이거는 내가 알겠어. 이거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X. 이건 내가, 이거 공부하면 알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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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것 같아. 자, 이렇게 다 아리송한 것들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알 것 같아. 그럼 다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다음에 공부할 때는 X 쳐 있는 거는 빼고, 자, 한쪽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다음에는 공부할 때, 여기가 알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X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자격증 공부다. 잘 안 되는 거는 말고 놓고, 아셨죠?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공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